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로 사망자 44명, 연락 두절은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1위는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북버지니아 엘링턴 카운티의 크리스털 시티로 결정됐습니다. 뉴욕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 상승해 전국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우 이웃에게 온기를 전했습니다. 모두 함께 따뜻한 추수 감사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10,000파운드의 터키를 나눴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터키와 함께 작은 정을 나누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오늘 32회 터키와 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잉그루드 세인트 폴 교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과 마이클 윤 저지시티 시의원, 뉴저지 지역 내 봉사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상복 회장은 최근 한인 상권 내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목표로 했던 터키 3만 파운드와 쌀 1,000포대 확보에 근접하고 있다며 터키 구매에 힘써준 마이클 윤 시의원과 큰 지원금을 전달한 장순길 사범 등 한인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가 오고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이분들이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준 걸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오늘 뉴저지 각 지역 봉사단체 16곳에 10,000파운드의 터키를 전달했고 오는 16일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맨해튼 시티아비스트 처치와 플러싱 말씀 언약교회에서 10,000파운드의 터키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12월 3일에는 한인 이웃들을 위해 쌀 1,000포대와 나머지 터키 10,000파운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 수가 200여 명을 넘고 있어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자 수가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 코리 호네아 경찰국장은 브리핑에서 13명의 시신이 추가 수습돼 전체 사망자가 4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지역 사망자 2명을 더하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44명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33년 LA 그리피스 파크에서 일어난 산불로 29명이 사망한 것이 역대 최고의 인명피해였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주민의 수가 228명에 달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구 2만 7천여 명인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마을은 주택가와 상가 전체가 불타면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65세 이상 노년층 주민이 4분의 1에 달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지역을 주요 연방 재난 지역으로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믿을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주요 재난 선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모든 희생자와 유족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중간선거 후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가 열리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소환장 집중 포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대통령 개인과 가족의 생활, 사업, 세금과 환급, 러시아 스캔들, 우주군 창설, 그리고 해임권 남용 등 의혹은 적어도 85가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가능성도 모색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엄호하고 최근 지명된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또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안,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차기 위원장 내정자 민주당의 애담 쉬프 의원은 인터넷 매체 익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위의 자료 및 소환 요구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선거 후 벌써 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1위는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폴리티코와 모닝콘서트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1위는 26%의 지지율을 얻은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19%를 얻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3위는 8%를 기록한 베토 오루크가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었지만 지지율은 2에서 5% 등이었고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아예 순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1, 2위를 다투는 바이든과 샌더스는 대선이 진행되는 2020년 77세와 79세가 되기 때문에 고령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3위를 기록한 텍사스주 하원 의원 오루크는 올해 46세로 비록 상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스타 정치인 2020년 대선에 떠오르는 장외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번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부터 9일까지 1952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보호 대상에 대한 규정이 논란을 빚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거주 전모 씨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익 소송이 한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이 소송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는 주택 임대 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A사가 1심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2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재외동포법 구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2심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처럼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전합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유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지난해 외국인 대학 신입생의 수는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 수의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비영리 기구인 국제교육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 수는 2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으로 나타났고 반면 인도, 중국은 소폭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졸업 후 미국 내 구직이 원인으로 풀이됐으며 이 같은 증가율은 2011년 9.11 테러의 여파로 유학생이 4% 가까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이와 함께 호주, 캐나다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춘 것과 미 대학 등록금이 오른 것,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으로 지적됐습니다. 중남미 및 무슬림 국가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을 받거나 안전하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듀 대학은 올해 외국인 신입생의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2% 하락했고 센트럴 미주리 대학은 2016년 2,600명에 달했던 외국인 학생이 올해 65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대학들의 재정적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온 아마존의 제2, 제3본사가 각각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북버지니아 엘링턴 카운티 크리스탈 시티로 결정됐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제2본사 선정을 발표하고 두 곳에 향후 20년 동안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각각 2만 5천 명씩 근무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개월간 미국의 각 주는 용지 무상 제공부터 세금 혜택 등 갖가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아마존의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북버지니아 크리스탈 시티는 뉴욕 맨해튼과 워싱턴 DC 강 건너로 대도시 배후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처럼 바다 또는 큰 강을 끼고 있어 물류 유통에 유리하고 근처에 유명 대학도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는 컬럼비아대, 뉴욕대 외에도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조성된 코넬텍 등이 있어 인재 유치가 용이하며 크리스털 시티도 인근에 조지타운대, 조지 메이슨대 같은 명문대가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 22위와 21위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보험료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 상승해 전국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도 지난해보다 연평균 18달러가 올라 1,383달러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는 21위로 나타났습니다. 인슈어닷컴이 최근 발표한 전국 연평균 보험료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보험 평균값은 1,365달러입니다. 노폴트 보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시건주는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 1위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보험료는 2,239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874달러, 64%나 더 비쌌습니다. 다음 2위는 루이지애나로 평균 2,126달러, 3위는 플로리다로 2,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은 올해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 932달러인 버몬트로 전국 평균보다 433달러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저렴한 연평균 보험료 2위는 오하이오주로 944달러, 다음은 아이다호 989달러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거주 지역, 나이와 결혼 여부, 사고 기록과 클레임 기록, 크레딧 기록 등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에어비앤비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에어비앤비의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고 에어비앤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럭셔리 콘도 아틀리에는 불법 호텔 영업을 이유로 시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서 27장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업계에서는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20곳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등 15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단기 렌트를 제공하면서 하룻밤에 400달러에서 4천여 달러까지 받았고 심지어 이 콘도의 이사회 임원들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더 많은 손님 유치를 위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수차례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아파트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불법 렌트와 보안상의 문제 등을 들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건물 소유주들의 인식 변화를 먼저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단속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투자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주민들 간의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0일 뉴욕 교협은 퀸즈 롱아일랜드 뉴욕 장로교회에서 제45회기 회장단 및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입 교협 회장 정승원 목사는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신뢰하는 교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장 손성대 장로는 취임사에서 교협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새벽 애틀랜타 한인주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업주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주점 안에서 멜릭 죄트로 밝혀진 남성과 또 다른 남성 간의 다툼에 주인 제임스 김 씨가 개입하며 밖으로 끌어내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세뮤얼 송을 지목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달 세계에서 두 번째 기호형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캐나다가 젊은 층의 중독 증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국은 식용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은 2019년까지 마리화나가 함유된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캐나다 곳곳에서 마리화나 브라운이나 젤리 등이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 중독이 우려됩니다. 뉴저지 한인경찰자문위원회에서 한인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30일이며 500에서 750자 내외의 영문 에세이를 작성해 뉴저지 한인경찰자문위원회로 보내면 됩니다. 총 3명을 선발하며 장학금은 1인당 $1,000씩 지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가끔 흐리겠으며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올해 첫눈이 예보됐습니다.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눈이나 진눈깨비가 1에서 3인치 정도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고 개이겠지만 여전히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